과제 나갑니다. 미니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해서 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딱딱 주세요. 이걸 밀르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조금 밀려있어. 일주일 만에 내는 거잖아.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밀려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씩 밀리지 말고 이거 하고 해야 돼.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충 가겠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데.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니네들이 잘 해서 실력이 늘어가지고 뭐 잘하는 게 제일 잘 가르쳐가지고 잘하게 하는 게 제일 목표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 나도 편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 강사라는 직업이 이게 뭐야?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어. AI는 이렇게 재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보자. 오늘은 우리가 5강 할 거고요. 5강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5강 있나요? 5강이 없어요? 5강 있죠? 여기까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5강까지 있네. 아, 다행히 살았네. 근데 뒷부분 아직 못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방학 때니까 바빠가지고. 다행히도 5강이 있었네. 5강까지 하고 다음 자료부터는 또 만들어서 드릴게요. 오늘 밤새 만들어야 돼. 보자.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수식어, 우리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주어, 자, 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 문장 안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근데 걔가 수식을 받아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on, 더, 맞지? 소유격, 지시 형용사가 뭐라는 거야? this, 그 다음에 these, 맞지? 그 다음에 that, 저기, 하나면 that이고, 멀리 있는 게 여러 개면 여러분 those입니다. 그래서 this, did, that, those와 같은 지시 형용사가 명사의 덩어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 첫 번째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형용사의 친구 ing, pp,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게 뭐야? 현재분사와 이 용어를 모를 수 있으니까 과거분사 ing, pp가 앞에서 뒤로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뒤에서 수식한다. 수식어구가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합니다. 자, 형용사로 시작하지만 뒤에 뭐가 붙어 나와? 뭐 전명구가 붙어 나온다든지 뭐 투부정사의 부사는 용법이 붙어 있다든지 이렇다면 전명구가 붙어 나온다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ing, pp가 자기 혼자 사용되는 게 아니고 뒤에 뭔가 이렇게 붙어 온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이겠죠. 이겠죠. 맞지? 그 다음에 관계사 절.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절. 이렇게 절. 주어 동사의 덩어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관계사절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아? WH로 시작하겠지. who나 which로 시작하거나 that으로 시작하는 덩어리가 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게 되는 거고 0번 수식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전명구. 자, 전명구란 말을 모른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써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를 우리는 얘를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다 라고 해가지고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문법 용어로. 됐지? 이 덩어리의 특징은 뭐야? 원래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부사구 덩어리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덩어리지만 얘가 수식어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자,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해석하는 방법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나요? 뭐뭐 하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거나 뭐뭐 할 리을로 끝납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 똑같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구 우리가 복습했고,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구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적 수식어구는 오늘 장소, 방법, 시간 이후의 전명구입니다. 장소, 방법, 시간 이후의 전치사, 부사, 구 이렇게 그만했죠? 전명구,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로 뭘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 대표적으로 문장 끝에 나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하는 말 문장 끝부분에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거 이외에 방법이나 이유 같은 것도 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 이거 제목부터 봐야 되는데 부사적 수식어구 지금 금방 본 거 뭐였는데 형용사적 수식어구 형용사도 수식하죠. 부사적 수식어구 부사적 수식어구 부사의 역할을 하는 수식어구들 부사의 덩어리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우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봐봐 부사적 수식어구의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생긴 꼴이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해석은 지금 뭐야? 사용되는 방법이 몇 가지라는 거야? 지금 5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맞아? 생긴 건 다 똑같아. 근데 5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5가지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네가 뭐 해야 되게? 이 중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돼. 문장을 읽다가 목적,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을 할지 그 다음에 뭐야?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할지 맞지? 그 다음에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결과로 해석을 할지 그거를 네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긴 건 다 똑같은데 근데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80% 이상 이 목적의 뜻으로 사용이 되니까 거의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해석할 때는 잘 몰라도 대부분 일단 뭐뭐 하기 위해로 하는 것이 방법 이게 뭐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저하고 그려야 돼. 뭐야? to 부정사로 시작을 해서 쉼표가 있는 거야. 문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to 부정사로 시작해서 쉼표가 있다. 바로 근처에 쉼표가 있다. 그럼 이 덩어리도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 거야. 하기 위해로. 응? 아시겠죠? 보통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 게 대표적이고 자 보시면 그 의미 그러면은 너 있잖아. 형태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 중에서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귀찮은 일이잖아. 시간이 걸리잖아요.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뭐 할 수가 있다. in order to 동사 원형이나 so as to 동사 원형으로 쓴다면 하기 위해 이렇게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Jennifer went out. 제니퍼는 밖에 나갔어. 뭐 하기 위해 가지고 to buy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 사기 위해서 이게 뭘 붙여줄 수 있다고 in order to buy 해도 되고 so as to buy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뭔데? 여기 봐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반드시 나와요. I'm happy 나 행복해요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자 행복한 이유는 뭐야?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판단의 근거 you must 이 must는 강한 추측이야 you must be kind 너는 착함에 틀림없어 to help you 그녀는 착함에 틀림없어요. 너를 돕다니 이런 표현이 있겠죠? 자 결과 보겠습니다. The boy grew up. 그 남자는 똑같은 이 두 개가 결과에 관련된 예문인데 그 소녀는 자라서 그 결과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서 80세가 되셨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결과이고 그 다음에 only to 동사 원형에 대한 뜻 쓸게요. 이 결과는 관련돼 있지만 only to 동사 원형 하면은 맞죠? 이 부정적인 결과가 왔을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돼. 내가 I study hard. 예를 들어 예문 내가 적어볼게. 여기 쓸 데가 없네. 여기 더 밑에다가 예문 적어볼게. I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는데 그랬지만은 결국 뭐하고 한 건데? only
to fail the test. 아, 시험에서 통과를 못했어.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에는 통과를 못했어.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애는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용사 수식. 해석은 어떻게 하냐? 동사 하기에 형용사 하다. The book is difficult. 이 책이 어려워. 뭐 하기에? To understand.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지. 이해하기에 어렵다. 이해하기에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to 부정사를 활용한 표현 중에 to, enough to 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enough의 to에서 설명 일단 먼저 해보자. 이거 많이 본 적 있어요. to라고 하는 거. 형용사 부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to 부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근데 이거 두 번째 뜻도 있다 그랬어요. 해서 뭔데? 너무 뭐뭐 하다. 맞죠? 동사 하기에. 나중에 해석해 볼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ough이라고 하는 게 뭐가? 부사로 밑에 칸 있죠? 밑에다가 필기에 부사로 사용되는 enough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념들은 고등 과정을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아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고등 과정에 필요한 모든 문법을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요점 정리해봤자 우리 12강을 갖다가 뭐 이게 한 바닥 아니면 반바닥쯤 되는 이 내용을 다 모아봤자 근데 공책 10장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것만 일단 외우라는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수업을 좀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몰라서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영어 포기자로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공부를 안 하고 갔잖아. MRE주도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심지어 외고로 갔다고.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 된 것이죠. 사람이 이름 모르는 것이니까. 원래 나는 외국어 고등학교 갈 수가 없죠. 영어를 못하니까. 외고에 가려면 영어 수학이랑 영어로 시험을 쳐야 돼. 그 두 과목을 갖다 가가지고 그 학교 자체에 시험 쳐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거 공부도 안 했는데 학교 성적이 중학교 때 좀 좋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 입학 시험이 폐지됐어. 1년 동안만. 우리 해에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거야. 가서 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 토익이 막 700점, 800점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애들 영어를 다 잘하는 애들이라서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고 나는 뭐 거의 안 하고 교과서랑 그것만 달달 외우고 이제 시험 치는 수준으로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수업실 때 앉아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 분명히 한국말로 뭔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대학 가서도 그런 경험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사 인업이라고 하는 부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네 가서 당황하지 말라고 기본적인 걸 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좀 많이 시키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인업이라고 하는 부사는 반드시 후치 수식 위에 뒤에 위치에서 수식해야 한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위치. 부사 인업은요. 봐봐. 투도 내가 좀 적어볼게. 투 형용사 부사 투 부정사라는 구문이 있을 때 얘도 부사거든요. 너무하다라는 이 투가 앞에서 이렇게 수식되는 게 보통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특이하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그게 특이한 점이야. 얘의. 그 다음에 이 뒤에 투 부정사 쓰는 거지. 자, 동사를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 할 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부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게 된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공부를 하시고, 지금 금방 했던 거 교환 펼쳐놓고 우리 수업 들으셔도 됩니다. 책 한번 펼쳐보세요. 2월달부터는 듣기 과제도 다시 좀 살살 시작을 해야 될 것인데 듣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3월 모의고사 뭐 어찌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될 건데, 자 넘겨서 우리 지금 벌써 5강 넘었습니다. 12강 중에서 지금 벌써 5강 온 거예요. 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한테 엄격해야 돼요. 뭔가 내가 성공하고자 하고 뭐 잘하려고 한다면, 저는 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었어.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어그 신발 신고 왔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신발 살 돈이 없었어요. 저희 집 진짜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도 못 다녔고, 학원 다니고 싶었어. 아, 나 좀 학원 좀 보내주면 나 진짜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 다닐 돈이 없었어. 그래서 선생님 뭘로 공부했냐면 고등학교 때 EBS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거의 다 EBS였어요. 뭐 진짜 부족한 과목은 인터넷 강의를 끊었어요. 인터넷 강의는 학원에 다른 학원 다니는 거에 비해서 싸거든요. 3개월에 한 10만원 정도 해. 진짜 잘하는 1타 강사 아시죠? 전국에서 제일 수업 잘하는 강사 수업을 뭐 12만원 이 정도만 주면 3개월 동안 들을 수가 있어. 그 강의 하나를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네가 지금 자율성이라는 게 없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딱 맞춰가지고 이제 들어주면은 그 돈이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니네 이제 뭐 강제적으로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하니까 그거 이제 그런 강의를 들으면 더 좋죠. 사실상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거 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스스로의 의지로 그거를 뭐 일주일에 3개씩 내가 듣고 복습을 한다, 뭐 일주일에 4개씩 듣고 복습을 한다, 그걸 네가 혼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수업은 저보다 훨씬 잘 알겠죠. 뭐 저도 못하진 않지만 수업. 그래서 뭐 잘 되고 싶었어 진짜. 내가 빨리, 그래서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남들 사는 거 너무 부러운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학교 가면은 나 진짜 나 돈 벌어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사야지 이러면서 진짜 대학교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 일을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 몇 년 차예요. 지금 엄청나게 좀 오래됐단 말이야.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돈 벌려면, 돈 더 많이 벌려면 뭐, 내가 강사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 집에서. 저는 20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밖에 안 했어요 진짜.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오전에는 학교 다니고 오후에는 출근해가지고 근무하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이런 패턴이었어.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연애하는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남자친구 사귀고 이런 것도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하고, 뭐 놀러 다니고 술은 조금 마시긴 했지만은 그런 것도 많이 안 하고 거의 뭐 일하는 데 시간을 다 쏟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좀 잘 가르칠까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안에서 제가 거의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영어 강사예요. 원장이 아니고 영어 수업을 하는 강사들 중에서 제가 연봉을 거의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1등일 거예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난 소개받고 들어온 거니까. 봐요. 그래서 뭐 다 이렇지.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이루고 잘 되고 싶다면 그만큼 네가 포기를 하고 시간을 많이 쏟거나 거기 노력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어란 거 얼마 전에 있잖아. 중3인데 학원에 이제 테스트 치러 왔단 말이지. 입학 테스트. 중3인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거야 걔가 이제. 걔가 뭘로 쳤냐면 고2 모의고사로 시험을 쳤는데 1개밖에 안 틀렸어요. 걔가.
그 전국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영어는 엄청나게 지금 선행을 애들 많이 땡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너네 지금 동래니, 센터미니 이런 데가 이제 주요 학군이란 말이야, 부산 안에서. 동래나 센터만에 있는 애들은 중3 정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이미 벌써 다 하고 있어. 한 고2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를 거의 1, 2등급이니까 한 80점, 90점 이 정도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중3이 이미. 근데 걔네들하고 너네 같이 수능 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막 걔네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겠지, 노력을. 그거 한꺼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꾸준히 가다 보면은 웬만큼 따라잡는단 말이야. 내가 우리가 아무리 전관에 있다 해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면 꾸준히 하면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찔끔찔끔 꾸준하게 가는 거야. 계속 포기하지 말고 시키는 거 잘 하면 되는데. 자, 형용사절 부사절 수식어로 보겠습니다. 형용사 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여기 지금 얘가 골 때리는 예를 좀 나왔단 말이지. It was black and red hardcover. 하드커버라고 하는 거는 책 중에서 이게 딱딱한 애들 있을 거예요.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수학의 바이블 이런 책 알아? 그 책 보면 책이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예요. 딱딱한 책이 있어. 그걸 우리가 하드커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까만색과 빨간색의 하드커버 책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데 요런 성질을 갖고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몇 번 수식어구냐? 0번 전명구 수식어구입니다. 전명구 수식어구. 근데 전명구 중에서도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적어보세요. with 목적어 ing pp. 잘 해봐봐요, 여러분. 뽑아먹는 거는 니네 하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같은 수업 듣고 있어도 이제 여기에서 잘하게 되는 친구도 있고 그냥 그대로의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자, 목적어가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데 일단 봐봐.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 하면서 니네가 잘하게 되면 윈윈이야, 윈윈. 나한테 좋고 니네가 잘해서 결과를 내주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도 좋은 거고 윈윈이란 말이야. 우리 서로 도움을 주는 윈윈의 관계니까 공부를 네가 잘한다, 잘하게 된다, 열심히 해서 그러면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자, 이 의미상의 주어를 왜 얘기하냐면은 얘가 이 행동을 직접 할 수 있다면 ing가 오게 되고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애가 이 행동을 직접 할 수 없다면 수동의 pp꼴이 오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with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 맞지? The word record. 이 record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가 되겠지. neatly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neat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로 깔끔하다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어요. 클리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클리어하다는 얘기는 맑고 뭔가가 그 다음에 뭐야? 방이 클리어하다는 얘기는 세균 같은 게 없고 먼지 같은 게 없고 이게 뭔가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 방에 딱 가봤더니요, 책이 이렇게 탁탁탁 꽂아져 있고 이불도 이렇게 탁 개어져 있고 이게 각을 딱딱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그 상태가 니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이런 식의 뜻이지, 맞지? 깔끔하게 뭐랬어? engrave라고 하는 것은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글자라고 하는 것은 지가 새겨요? 새김 당하는 거야. 글자 스스로 책에다가 지가 새길 수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새김 당하는 거지. 이거랑 얘의 관계를 봤더니 직접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수동. 새겨져 있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맞지? 깔끔하게 record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는 책이야. 어떻게? in gold, 황금색으로 on the cover, 표지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했죠? 0번 수식어구지만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사구 및 to 부정사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루머, 가로 묶어보겠습니다. 분사구 현재분사, 이게 무슨 말이야? ing pp가 뒤에서 수식할 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이거는 2번 수식어구죠. 3. 부사적 용법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뒤에서 수식할 때 published on the internet, 이것도 마찬가지죠. 루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직접 퍼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지가 게시할 수가 없어. 사람에 의해서
PP 수동이죠. 게시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인터넷에 게시되어진 소문들은 맞죠? Now 이제는 have a way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of 무엇하는 of immediately becoming fact 즉시 무엇이 되는데 사실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ere are hundreds of great people 수백 명의 hundred는 100인데 s가 붙었다는 것은 수백의 맞지? 수백 명의 이것도 수식어거지. 수백 명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훌륭한 사람들 맞지? 자, there is there라 구문이라고 하는 여기 쓸게요. there is there라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there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부사라고 해서 부사 액세서리죠.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이렇게 주어를 쓰는 거야. 주어가 뒤에 오는 이거는 도치구문이야. 도치구문의 해석은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무엇이 있습니까? There are great people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하는? To imitate and copy 무엇 할인데 흉내를 내고 copy 모방할 imitate도 따라하는 거고 copy도 어차피 복사해서 따라하는 거죠. 뭐뭐 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자, 이번에는 뭐 하는데? 부사 쓰세요.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나왔죠? Scientists should be careful. 과학자들은요, 조심해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쓰세요.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To reduce bias in their experiment. bias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는 이 단어 볼 일이 없단 말이야. bias라고 하는 것은 편, 향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두 번째 뜻 편, 견으로도 해석합니다.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중립에 있지 않고 어딘가로 치우치는 거예요. 응? 알겠죠? 어떤 편이 있어. 뭐 A, B 싸우고 있는데 A나 B 편으로 치우치는 게 편향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편향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야. 중간에 중립이 아니라. 맞지? 그래서 편향,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reduce 이게 reduce도 무슨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여기 쓸게요. reduce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decrease 감소시키다. 감소시키다. decrease, D라는 단어는 이것 자체를 이제 아래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소되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얘의 반대말이 있어. 무슨 뜻이냐면 increase 얘는 증가하다 이 뜻이죠. 이 정도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실험 안에서 자, he was delighted. 끊으시고 뭐가 나왔어? delight라는 단어 잘 모르는데요. delight라는 단어는 기드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이런 뜻이에요. 기쁜, 즐거운. happy만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단어도 등장할 수 있고 he was delighted. 그럼 지금 뭐가 나왔다는 얘기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는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뭐 해서 기뻐요. Purchase the carving at the reasonable price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 있는 단어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urchase라고 하는 단어는 구매하다라는 단어예요. 구매하다. 뭔가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asonable reasonable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 reas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사로 이유라는 뜻도 있지만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성적이다. 근데 reasonable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싸다 이런 얘기야. 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뭐 하는 건데 속돼 보이잖아요. 맞죠? 너무 이게 저질처럼 보이니까 그걸 뭐로 하는 거예요? reasonable 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합리적 가격에
carv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각품을 구매해서 기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how often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are you introduced? 너는 소개되어지는지. 자, 여기 보세요. Are we introduced? 수동이죠. BPP. 소개되어지나요? To someone 누군가에게. 근데 only to forget his or her name. moment later 이런 거 하나로 묶으시고 나중이 돼가지고 그죠? 그나 그녀의 이름을 결국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예문 3개 봤어. 뭐 목적이 있었죠, 맞죠? 목적과 감정의 원인, 결국 뭐뭐 하다, 맞죠? 이런 3가지를 우리가 지금 예문 봤고요. 자, 투부정사의 관용편, 투투용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2가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2가지 해석. 11월 11월 때 12월 달에도 우리 이거 배웠는데 2가지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to abhor, 맞죠? indefinitely.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다? 가면이 너무나 무거워서 indefinitely라고 하는 뜻일까요? 이 영원히 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abhor, 들고 있다. 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해석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데? 가면이 너무 무거워서 해서 어떻게 돼?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없다. 근데 제가 2번째 뜻도 알려드렸어요. 2번째 뜻도 해석 한번 해보자. 자, 가면은 너무 무겁다. 무엇하고 있기에는? 영원히 들고 있기에는. 같은 말입니다. 이 2개가. 의미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말이지만 이 해석이 원래 이렇게 쓰여있는 해석이야. 너네 이 투투용법에 낫이 있어 없어? 부정 낫이 없잖아. 근데 들고 있을 수 없다로 해석하잖아요. 원래 의미는 이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형태, 요 뜻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실제 이제 낫이라는 의미 때보다는 영원 들고 있기에는 너무 무겁다 라는 말인데 결국 못 들고 있는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인업의 위치 뭐라고 했죠? fortunate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투부정사 온단 말이지. We are not always fortunate enough. fortunate, 운이 좋은 이라고 하는 게 fortunate입니다. 우리는 항상 충분히 운이 좋을 수는 없어요. 뭐 할 만큼? to enjoy a work environment. 뭔데?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즐길 만큼. 어떤 작업 환경이야? free of noise pollution. 뭔데? 소음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이게 무슨 수식어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형용사 플러스 전명구의 수식어구입니다. 몇 번이냐면 1번 수식어구죠. 1번 수식어구. 1번 수식어구. 맞지? 뭐뭐 free of 하면 뭐뭐 없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소음 공해가 없는 그러한 작업 환경을 즐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이 되든지 니네 집이 되든지 수업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수업을 받는 공간이니까 지금 10to 10 하는 애들은 이제 스터디 카페 있는데 1월, 2월이 지나면 3월부터는 스터디 카페가 다 개방이 돼요. 여러분 재원생들 대상으로 24시간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앉아서 공부를 하면 돼요. 공짜 스터디 카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면 되고 니네 집에서 공부를 지금 하려면 하는 장소를 딱 정해야 돼. 주로 나는 우리 집에서 한다.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끊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스터디 카페 이 자리에서 나는 항상 뭔가 공부해야 될 거 있으면 거기서 공부한다. 이 장소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앉아서 할 장소. 공부. 어떤 날은 여기서 숙제하고, 어떤 날은 거실에서 숙제하고, 어떤 날은 소파위에서 숙제하고, 어떤 날은
뭐 식탁에서 숙제하고 이거는 옳지 못하다. 장소를 딱 정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장소. 항상 뭐 내 책상 위에서 몇 시쯤에 숙제한다.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지. 스터디 카페 많이 갈까? 저는 아직 잘 모르죠. 예비 고1이라 가지고. 이 기획을 쓸거뭐 하지 말고. 2번 해볼게. 2번 합니다. 2번 하고 3번 하겠습니다. 2번, 3번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2번,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fit. 그 2번, 3번까지 그럼 뭐 하면 되는데 1대1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숙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숙제를 열심히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해가지고 와야 돼. 나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충분히 하고, 요즘 숙제 많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고 놀 수 있어요, 여러분. Our profit. profit라고 하는 것은 이익, 이득을 뜻하는 말이야. 주로 어떤 금전적인 거. 모든 이익, 이득이라고 하는 거. 지금 얘가 문장의 주어거든요. 그럼 가로놓고세요. 빈칸부터 해서 from the sale will be 하는 부분, will be donated 하는 부분이 이 동사 파트지. 요렇게 끊으시고. 됐어요? 그럼 얘는 이게 수식어란 말이지. 이익,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피피꼴의 수식어구지요. 자, sales, 판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이익, 이득은 will be donated. donate라고 하는 단어 모르면 또 써야 되겠죠? 기부하다. 동사, 기부하다. 기부되어질 것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절부터 나오네. 뭐뭐 하기 위해 to help children. 아이들 돕기 위해 in need. 어떤 상태? 이거 뭐야? 0번 수식어구네요. 맞지? 전명구. 어떤 아이들이냐?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이렇게 해석하는 덩어리예요. 자, 에스키모들은요, 어떤 인디, R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북극에 지가 직접 살고 있겠죠. living. ing의 수식어고, ing, pp의 수식어고, 에스키모들은 resemble. 이게 삼형식 동사야. 목적어와 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뭐가 닮았어? A group of Asian people. 아시아 사람들하고 닮았어. 에스키모인들은 아시아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몽골 이런 사람들 맞지? 뭔데? 몽골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 known as Mongolian.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몽골인으로 알려진. 픽픽골이죠. 아는 게 아니고 알려진 아시아 사람들의 무리와 닮았던. 에스키모인들은 몽골 사람하고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자,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on Monday I drive all the way to work. 나는 직장까지 줄곧 운전해서 갔는데 맞지? 내 서류 가방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는 only to 부정사 이렇게 쓴다 해야죠. only to realize. 근데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맞죠? 깨달았다. 무엇하는 것을? That I had left my briefcase. 내 서류 가방을 두고 온 것을 어디다가? At home. 집에다 두고 온 것을. 한국말로 지금 해석돼 있는 거를 영어식 어순으로 다시 배열하면 직중직기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Only to realize. 깨달았다. That I had left my briefcase. 내 서류 가방을 집에 두고 온 것을. At home. 집에. 아이고 잠면다. 맞죠? 두 개의 문장만 더 하고 우리 신싱합시다. 매튜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무엇해서? 곰 한 마리가 새벽쯤에 이른 새벽
새벽에 이 시간이네. 그녀의 정원에 왔다간 사실을 알고서 놀랐어요. Mrs. Matthew 뭐야? 어떻게 된대? Was surprised.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에서? 의미상이 이 뭐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하고 맞지? 무엇에서 to run 알게 되어서요. 무엇을? That a bear had visited 한 곰이 방문했었다. Her garden 그녀의 정원에 sometimes 언젠가 in the early morning hours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그는 자신의 가족을 힘들게 안 진다. 충분히 인정이 있다. 기부할 만큼 충분히 인정이 있다. 충분하다 이 답을 써야 되는데 이거 어순을 어떻게 써라 그랬어? sympathetic 인정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있는 이라기보다는 공감하는 뭐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공감하는 어떻게? 인어 뒤에 와야지. 충분히 공감을 해요. 뭐 할 만큼? to donate large amount of money 아주 많은 양의 돈을 기부할 만큼 to charity 이렇게 얘기하면 자선단체 unless 뭐 하자냐면 선생님 저는 unless 처음 봐요. 접속사 if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if 맞지? if 접속사 뭐뭐 하면 자 이거 반대말입니다. unless if의 반대말이야. unless 접속사 뭐뭐 하지 않으면 unless it causes difficulties 그것이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for his own family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석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진도 다 나왔고 진도 나간 만큼 맞죠? 진도만큼 이제 우리 오늘 했던 거 요점 정리 손으로 써보라는 거야. 눈으로 봐서는 절대 믿고 되지 않고 문장들 공부한 것들 1대1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프린트 이 안에 뭐 있죠? 해석, 숙제랑 과제 있습니다. 요거 제출 해와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그 미니 테스트는 트레이닝 때 해서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교쌤한테 그냥 줘요. 조교쌤이 쓰시지 않았지? 그냥 주면 돼. 알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조교쌤한테 주면 되고 중간에 저도 또 가볼 거예요. 지금 정식까지 조금씩 그릴 거예요. 자, 1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1번은 지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빈칸 문장을 저하고 한번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번 풀어보고 읽어보고 답을 한번 정해보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것은 빈칸 유형을 공부를 할 때는요. 지금 뭐 볼펜으로 써요? 빈칸 먼저 읽으세요. 먼저 보기 이렇게 읽어.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처음부터 읽는 거야. 먼저 해야 할 것은 빈칸 문장과 보기를 읽는 것입니다. 이거 유형 공부할 때는 자 빈칸 읽을 거야. 뭐야? to know. 자 to 부정사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디까지냐면 쉼표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 여기 나와 있는 if는 우리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if weather 절입니다. if weather 절. 이게 명사절 접속사절. 이게 명사절 접속사로 해석할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숙제는 좀 지워도 되겠죠. 이 칸이 모자라서 숙제는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숙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데까지 공책 정리, 문장 정리 하시고 프린트 다 해서 제출하시고 미니 테스트는 트레이닝 시간에 하고
자, 빈칸이요. 우리 지금 푸는 건데.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냐? To know. 뭐야? 밑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 밑에 공간 있죠? 직독직합니다. 알기 위해서. 투부정사와 쉼표를 만나면 해서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you부터 시작되는 거지. 자, 그래서 to know 무엇인지 아는지. The sound is loud enough to damage your ear. 자, 투부정사 앞에서 이렇게 끊을게. 요렇게. 투투용법이나 enough to 가운데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소리가 충분히 큰지를 무엇할 만큼 to damage your ear 너의 귀에 데미지 손상을 줄 만큼 맞지? 이게 if 부분이죠? 너의 귀에 손상을 줄 만큼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건데? You need to know 너는 알아야만 합니다. both A and B, A, B, D 둘 다 알아야 되는데 너는 need to 필요가 있다. 밑에다 해석 쓰세요. 저처럼 이렇게 직동직게 쓰세요. 이 빈칸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답도 정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Both the loudness level 시끄러운 정도와 또 무엇을요? And to the sound 시간의 무엇? 빈칸을 알 필요가 있대. 그러면 귀에 손상을 줄 만큼 그 소리가 큰지를 네가 알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끄러운 정도가 얼마만큼인가 그 다음에 시간의 빈칸을 알면 귀에 손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해. 자, 1번 동그라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accident distance 정확한 exact네 exact 잘못 읽었네. 정확한 거리를 알면 된다. 소리의 시간이 아니지 소리의 맞지? 두 번째는 ears resistance resist 적어볼까? resist라고 하면 저항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귀의 저항 귀의 저항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3번 listener's response 듣는 사람의 listener 듣는 사람의 response라고 하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4번 the length of exposure X 여기도 써봐야 되죠. pose라고 하는 것은 노출시키다. 그러면은 노출 이 exposure 이렇게 되면 이게 명사가 되는 거야. 노출. length라고 하는 것은 봐봐. lo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긴이라는 형용사예요. 맞지? length 이렇게 얘기하면 명사가 돼. 길이 이렇게 보면 strong도 마찬가지로 해볼게. strong은 형용사 강한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가 length 이렇게 바꾸면 이 뒤에 똑같이 이렇게 바꾸면 명사 힘 이렇게 바뀝니다. 4번에는 노출의 길이 5 Number of decibel 링크트는 이게 수식어고요. 하나밖에 없어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링크라고 하는 거는 연결된 관련된 이런 식의 뜻이야. 관련된 데시벨의 수. 근데 여러분 5번은 될 수가 없어. A와 B는 서로 달라야 되잖아. 보스 지금 A and B예요. 지금 이 부분 여기 쓸게. 자, 보스 A and B 이러면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A와 B 모두 알아야 되는데 맞지? A와 B 모두 알아야
있다는 건 귀에 얼마나 손상을 주는지 그 소리가. 맞아요? 근데 데시벨이라고 한 게 뭐야? 데시벨이 뭔지 알아요?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해. 그러면 시끄러운 정도하고 데시벨하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거잖아.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야. A, B는 서로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써놓으면 안 되잖아. 그럼 1, 2, 3, 4 중에 답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간 잠깐 줄게요. 한 2, 3분 주면 될 것 같은데 옆에 별로 지금 줄 길지 않잖아. 자, 읽다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제대로 읽었다면.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이 밑에 거는 좀 대충 읽는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아. 이 문제를 푸는 거의 핵심은 이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빈칸으로 처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직독직해 읽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읽다 보면은 답을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니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쭉 읽고 나서 보기를 보면 정확하게 뭘 찾아야 하는지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문제를 우리가 풀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빈칸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r. believed that 끊어주시고 이 목적어로 사용되는 that은 어떤 특징이 있다? 생략을 할 수 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doctors believe 의사들은 믿어요. exposure to loud sound 이건 몇 번 수식어구냐? 0번 수식어입니다. 정명구 시끄러운 소리의 대절의 주어 노출은 is one of the main factors. 자, one of 복수명사 밑에나 옆에 필기하세요. one of 복수명사 해서 어떻게 뭐뭐한 것들 중 하나 맞지? factor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명사로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뭔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원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요인들 중에 하나다. 어떤 요인들인데? That contribute to hearing loss. contribute는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전치사랑 같이 써. 이렇게 to랑 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어디에 기여하다. 이런 단어들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써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알아야 되는 단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 that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contribute to 기여해 hearing loss라고 하는 것은 청력의 상실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as you age 이거는 봐봐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나이 들면서 age가 동사로 사용됐어요. 네가 나이 들게 되면서 청력을 상실하는데 기여를 하는 주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면은 귀가 늙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리가 시끄러워 귀에 데미지 손상을 줄 만큼 충분히 시끄러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너는 그 시끄러움의 정도와 빈칸을 알아야 되는데 expert agreed that expert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셔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agree 동의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나요? that 뭐뭐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자, if that도 접속사고 if도 접속사인데 이렇게 가로 묶어서 어디까지 쉼표까지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절 또 접속사고 if도 접속사고 이렇게 접속사가 두 개 등장하게 되면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온다고 얘기했어. 그럼 뭐야? 첫 번째 주어 동사는 이렇게 묶어주고 뒤에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덩어리가 되겠지. if부터 쉼표까지 묶었습니다. 만약 무엇하면 you are exposed BPP니까 수동입니다. 네가
is은 소음인데 뭐 above 뭐뭐 위의라는 뜻이니까 85데시벨 이상의 맞지? 이상의 그러한 소음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진다. over time 맞죠? 여러 번에 걸쳐서 노출되어진다면 it will cause 그것이 발생시킬 것이다. hearing loss 청력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일단 소리의 크기는 나왔어 맞지?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거 한 단어로도 써도 됩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louder the noise 여기에 있잖아요. 비교급을 사용한 표현 나오고 있거든요. 더 비교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책 끝나기 전에 볼 겁니다. 비교급과 관련된 거 단골 소재니까 단골로 많이 나오는 이 형태니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the louder the noise 여기 is가 생각된 건데 소음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the less time required 더 적은 시간이 걸려요. before hearing loss occur 이 청력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런 식의 동사죠. 발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리가 클수록 청력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근데 아직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빈칸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 아직도 몰라. 그럼 계속 가. according to 이거 구전치사입니다. 구전치사. 전치사가 무조건 한 단어가 아니야. 두 단어인 애도 있고 세 단어인 애도 있어요. 뭐뭐에 따르면 무엇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titution 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고유명사이죠. 그럼 이거를 갖다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국립건강 institution 연구소 이런 institu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구소에 따르면 the permissible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 단어 permissible permit 이게 뭐야? 인정하다의 뜻입니다. 내가 창문 깬 건 아니요. 내가 맞아요. 라고 인정한다. 죄를 인정한다. 할 때 쓰는 게 permit고. 예를 들면 허가하다. 해도 좋습니다. 너 뭐 해도 돼. 허락해줄게. 그것도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좀 특이한데 얘가 봐봐. permissive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랑 똑같은 지금 어근이야. 단어의 핵심 요소가 같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러분 머시기 able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형용사가 돼요. 뭐뭐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모음이 여러분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I, B, L, E가 되면 되나?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허락할 수 있는 maximum 최대의 노출 시간 맞지? 어떤 정도에 85데시벨에 허락할 수 있는 최대 노출 시간은 is 8 hours 뭐 나오고 있는데 소리의 크기와 시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빈칸이랑 관련된 부분이지 색칠하세요 형광펜 같은 걸로 그 다음에 110데시벨이라고 했을 때는 permissible maximum exposure time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노출 시간은 1 minute 색깔 초록색으로 할게요 1 minute and 29 seconds 1분 그리고 29초야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보기는 무엇인가요? 시간이 나오고 있잖아 시간이 4번이죠. 길이, 시간의 길이. 얼마나 오래 거기 노출되어지느냐.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됐습니까? 이렇게 살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우리가 한번 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험은 한번 쳐봐야 됩니다. 모의고사 한번 쳐보고
어떤 식의 시험인지에 대해서 일단 익숙해져야 되니까. 공부가 다 끝나고 시험 치는 건 없어. 하는 도중에 시험 치는 거야, 원래. 너네 나중에 시험 대비 하다가도 시험 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시험 치는 아이는 전교생 중에서 5명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시험 쳐볼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